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3% 넘게 상승할 동안 코스닥은 약 보합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일단 코스닥 수급이 코스피 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이에요. 여기 흐름을 보시면은 이제 초반에 코스닥이 조금 반등하려는 모습 보였지만, 이제 그 코스피가 오르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싹 다 쏠리면서 코스피는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고, 코스닥도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지지부진한 흐름, 보합권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코스피 쪽으로 자금이 몰리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펀더멘탈이 약한 코스닥에서는 자금이 지금은 그 몇 달 전과는 다르게 그 자금층이 약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하고 다르게 지금 코스닥은 조금 안 좋은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그동안 코스피는 못 올랐는데 코스닥은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 저점에서부터 30%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을 보였으면 당연히 조정받는 것도 당연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크게 악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지 코스피는 이제 호재들, 반도체 쪽에 호재가 있었죠. 일단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면 미국 증시가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 이 부분은 CPI,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일 발표되죠. 그 내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앞두고 나서 이제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지표를 보고 가자라는 그 건망 심리가 우세한 상황에서 이제 호르무즈 위협, 그러니까 호르무즈 개방에 대한 그 협상이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러면 또다시 유가가 오르는 거 아닌가 하면서 유가가 조금 오르긴 했거든요. 그래서 유가에 대한 불안정성이랑,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에 경신하면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그 반도체가 그동안 약했는데 소폭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이제 SK 하이닉스도 그 미국에 상장한 ADR도 상승 4% 넘게 상승했으니까 이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초반에 조금 상승을 하다가 꺾였거든요. 그 SK 하이닉스를 보면은 초반에 상승, 그 장 개장하고 나서 상승하는 모습 보이다가 바로 차익 매물 나오면서 꺾였는데 다시금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반도체 쪽은 긍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꺾인다 하더라도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단타 매매를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더 넓게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보는 시각이라면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떨어질 때 매수하는 그런 매수 절호의 기회로 삼는 게 좋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우선 왜 그러냐면, 일단 미국을 비롯해 미국은 엔비디아가 칩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하는 그 여러 가지 펀드들, 아니면 그 은행들이랑 아니면 자산운용사 그런 애들이랑 합쳐가지고 칩을 담보로 엔비디아가 보증을 해주죠. 엔비디아가 보증을 하고, 그러면은 미국에서 그 금융사들이 칩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AI 쪽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투자자금 재원 마련의 하나의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대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대출 금리를 인하하면은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일단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 그 LPR 대출 금리가 그 미국의 기준 금리 같은 역할을 해요. 이 금리가 지난해 5월 이후 14개월 연속 1년 넘게 동결된 상황에서 이제 인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중국 역시 중국의 투자 수요를 자극하겠죠. 그러니까 중국 역시 AI에 투자할 재원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AI 산업에 돈이 쏠리고 있는 거는 거대한 흐름이라 막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역시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런 와중에 역대급 실적을 찍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얘네들의 주주환원 정책, 이제 주주들의 목소리가 과거와는 다르게 10년 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주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 주식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주식 수요 어떤 수요가 증가하냐? 외국인들은 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게 외국인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주 환원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외국인들이 오히려 다시 매수 주체로 떠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바닥 구간이 지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코스피 흐름도 6천을 바닥으로 말씀드렸죠. 여기 안 깨지면은 지지고 복던 어쨌든 7천 이상으로 혹은 7에서 8천 사이까지는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는데, 역시나 6천 지지 받으니까 다시 반등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 보이시죠? 이런 흐름 보이고 있고, 그 종목 역시 비슷하죠. 차트 흐름 바닥에서 이제 그 140만원 구간인데 140만원을 바닥으로 이제 물량을 소화하면서 반등 추세로 전환 중에 있는데, 저는 140이 아니라 140만 찐 바닥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상승 기점은 150이라고요. 150만원에서 물량 소화 끝나면은 150만원부터 180만원까지 단기 180에서 그 조금 더 너프하게 보면 200까지도 기간적으로 넓혀보면 200만원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80에서 200만원 1차 목표예요. 원래 기본은 200만원이긴 했는데 200만원 그 직전에 180부터 200만원 이 구간에 물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탈출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단기간 내에 200만원 가냐 못 가냐 그 차이가 벌어지겠죠. 그리고 미국 증시에 미국 반도체 지수가 크게 꺾이지 않는 부분도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200만원까지 무난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1차적으로 180만원부터 매물대가 있으니까 한 번에 200만원 못 가더라도 일단은 그 구간까지의 장기 플랜을 갖고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그 미국 시타델에서 원래 얘네들이 금리 인상 가능성 높이면서 셀리프트를 썼었는데, 어쨌든 이제는 대규모 청산이 이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제 플러스 레버리지가 청산이 끝났으니까 다시 매수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타델 그 미국의 큰 금융사인데 얘네들이 매수로 그 방향을 틀었다라는 거는 어쨌든 얘네들의 외국계 자본 역시 반도체 쪽으로 순환이 돌 수 있다라는 긍정 요소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코어 위브가 시간에서 급등을 하는데 이유가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AI 수요 덕분에 2배로 뛰었다라는 발표 덕분이에요. 그러면 AI 수요가 증가하는 거는 확인됐고요. 얘네가 돈을 벌고 있죠. 돈을 벌고 있으면 돈을 다시 투자를 하게 될 거야.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이게 반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반도체의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미국도 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특히나 지금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미국이 대출을 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폭넓게 넓히는 거는 바로 AI 때문이에요. AI 패권은 한번 뒤처지면 끝입니다. AI 산업은 AI가 인간보다 이미 뛰어나다는 게 여러 분야에서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에이전틱 AI를 넘어서서 이제 피지컬 AI까지 결국 최종 완성형인 피지컬 AI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이때가 완성형인데 일단 지금은 아직 과도기 단계인 거죠. AI가 인간의 명령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앞으로 AI가 직접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직접 주문을 해서 인간이 편리하게 인간 삶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에이전틱 AI까지 발전을 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피지컬 AI까지 이 구간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이 피지컬 AI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돈을 엄청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권을 얻기 위해서는 돈을 쓸 수밖에 없고, 그때까지는 결국에는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그 전력기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전력기기인 대원전선도 결국엔 더 크게 갈 거고, 가온전선이라든지 LS 일렉트릭, HD 현대 LS 일렉트릭, 현대중공업 막 이런 모든 산업 분야가 다 상승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력뿐만 아니라 태양광, 하나솔루션 막 이런 애들도 수혜를 받을 거고, ESS까지. 그래서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나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분야들 위주로 추천 안내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 말고도 화장품, 그리고 여기에 먹거리, K푸드 엄청나게 인기 많죠. KBT, K푸드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익 성장이 꾸준하게 지속되는 산업은 주가 역시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리온 홀딩스라든지 달바 글로벌 아니면 파마리서치 이런 것들 계속 언급드리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증시 브리핑을 이렇게 간략하게 마무리하고, 오늘 제가 갖고 온 것들 KBT, 지금 KBT 계속해서 안내해드리는데, 이 이유는 지금 최근에 마녀공장 말씀드렸죠. 마녀공장도 해외 수출 잘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KBT가 이렇게 중동을 넘어서 미국이랑 중국을 넘어서서 유럽이랑 중동 신규 시장이 있잖아요.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개척을 한다는 거는 앞으로 더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즉 실적이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녀공장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마녀공장을 지난주 금요일날 안내드렸었죠.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마녀공장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어제 15% 막판에 많이 올랐어요. 애프터마켓에서 많이 올라서 어제 급등을 했었는데, 그러고도 10% 더 올랐었죠. 정규장 끝나고 나서도 한 10% 더 오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흐름들이 왜 나타나냐. 지금 마녀공장도 최근에 수급 짱짱하게 들어오고 있죠. 전 수급 들어온 애들 좋아하는데, 이렇게 들어오면서 박스권 돌파하는 구간, 그 구간에서 거래량 터졌으니까 얘는 아마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물량 소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이 물량들 걷어내야지. 이게 거의 저는 시체라고 부르거든요. 이 죽은 시체들을 걷어내면은 이제 앞에 가로막는 시체가 없으니까 더 갈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 과정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지금 이렇게 거래량 터진 거는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의 종목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채널. 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 있죠. 이 채널을 왼쪽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여기에 문자 하나 보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일단 오늘의 종목, 오늘의 관심 종목 8시 전후로 해서 보통 안내 드리고 있고, 금호타이어, 첫 번째가 금호타이어였고, 두 번째가 KB메탈, 세 번째가 TNL이었는데, 제가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금호타이어도 지금 최근 수급 짱짱하게 들어오고, TNL 역시 제가 바닥 다지면서 이제 상승 파동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얘도 아마 뚫고 날아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KBI 메탈, 얘는 지난번에도 계속 언급드렸던 종목, 오늘 12% 넘게 상승했고요. 그래서 일단 얘도 최근 상승 삼각수렴 그리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얘네들 추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가 특위 용인 반도체 현장,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반도체를 엄청 밀어주고 있잖아요. 반도체 산업에 엄청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금호타이어 메가 클러스터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금호타이어, 금호건설들이 먼저 오르고 있는데, 어쨌든 금호타이어도 이제 광주 공장 매각 이슈 등을 통해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리 관련해가지고 구리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TNL 같은 경우에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제 목표가가 무려 93,000원까지 지금 3만원대거든요. 그래서 3배 정도 올라가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뭐 단기간 내에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TNL 같은 경우에 증권사 리포트가 9만원까지 지금 아예 안 보이죠.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상승을 할 수 있다. 이제 재고 조정 마무리됐으니까 실적 펌핑이 엄청 될 거다 라는 그런 논조의 리포트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최근 수급, 제가 최근 수급을 중요하게 보잖아요. 지금 저점 높이면서 상승 추세에 있는데 지금 상승 삼각수렴 깔끔하게 그리면서 지금 살짝 눌리고 있지만 이거 3만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TNL 같은 경우에 3만원이 무척 중요한데 TNL이 만약에 3만원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상승 삼각수렴 완벽하게 그리면서 N자 파동까지 끝 마무리해서 이제 거래량, 최근 거래량 증가한 거 보이시죠? 이 거래량을 받고서 TNL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TNL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성장 베이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이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그 분기 실적은 이 기간 분기는 계절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분기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 있는데 연간 실적을 보면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역대 최대 실적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는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기관 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이 바닥 구간일 거예요. 이 긴 시간 중에서도 지금 장기, 저는 길게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초장기 플랜에서 보면은 우상향하고 있죠. 저점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제가 3만원을 기준으로 이런 장기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TNL이 꽤나 괜찮은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단기 추세, 구리 전선 관련 쪽이 이제 엄청나게 수요가 폭증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리 관련 쪽도 다시 한번 오를 수 있을 거라 보고 지금 눌린다 하더라도 지금 너무 격하게 그렸는데 지금 여기 상승 막아놓고 거래량 빵빵빵 터지고 있죠. 오늘까지. 그렇다는 거는 아마 이 구간에서 매집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조금의 용봉 나온다 하더라도 곧바로 7, 8천원 이 구간 전고점 부근까지는 상승을 시도할 수 있어 보여서 KBI 메탈까지도 결국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갑작스럽게 요 며칠 사이에 거래량이 폭증했죠. 이렇게 거래량이 폭증했던 거는 KBI 메탈이 상승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계열이 조금 시계열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상승 파동이 짧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N자 파동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우상향 추세를 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KBI 메탈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금호타이어도 얘는 광주 공장 있어서 금호그룹 전체적으로 강한데 얘는 단기간 내에 엄청나게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흔드는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7,000원 구간이 기점일 건데 7,000원은 크게 여기를 깨고 6,000원까지 가지 않는 이상, 그러면 6,000원까지 간다 그러면 6,000원이 다음 저항 구간인데 오른다 하더라도 7,000원이 저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7,000원 이탈할 것 같으면은 쳐다도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금호타이어가 7,000원 위에서 논다 그러면 여기 그리고 이 고점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000원 위에서만 금호타이어는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금호타이어가 이제 메가 클러스터 이슈가 지속된다 그러면 저는 8,000원을 넘어서 만원까지도, 그리고 만원 이상부터는 그때 또 상승하면은 그 구간에서 다시 봐야겠죠. 왜냐면은 얘도 거래가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장기 추세를 보면은 8,000원이 저항 구간이고, 이 구간을 뚫으면은 다음 레벨이 10만원에서 11만원 이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0만원 조금 넘어가면 저항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전고점 매물들이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서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금호타이어랑 TNL 그리고 KBI 메탈까지 세 가지 종목,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마녀공장이 어제 오늘 좋아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총 4가지를 봤는데 마녀공장은 지금 한 번 더 상승할 거예요. 즉 이 긴 박스권 언제부터냐? 25년, 24년, 24년부터 26년까지 긴 박스권 그렸기 때문에 이 긴 박스권을 돌파하는 순간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죠. 돌파하면은 그 상승폭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원래 장기 박스를 뚫을 때가 가장 크게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녀공장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금호타이어, TNL, KBI, 메탈 모두 괜찮은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 세 종목 모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증시 브리핑이랑 그 종목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따 오후에 새로운 브리핑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